네, 반갑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나스닥은 0.5%, S&P 500은 0.64% 상승 마감이 됐고요. 자, 기술주 중심으로 산타 랠리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한 7거래일 정도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월 효과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산타 랠리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기술주 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기술주의 전반적인 반등이 주가를 이끌었다. 뭐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 분위기 좋아지고요. 다우지수 좋아지고 투자 심리도 살아나고. 자, 일단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의 H200 수출을 내년 2월부터 진행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바뀔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 랠리 또 계속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살펴보고요. 뭐 시장 분위기는 일단 상승 출발해서 상승 마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뉴스를 보면은요. 자, 요거 먼저 볼까요? 네.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산타 랠리 시동 강세 마감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었다. 자, 이번 주에는 경제 지표가 없죠. 그리고 목요일 성탄절 지나가지고 나오는 경제 지표가 이제 GDP 3.2%로 예상되는 거 그런 정도라서 지금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져요 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주가는 상승했다. 뉴스적인 측면이 별로 없는가 본데요. 네. 그죠? 뭐 특별한 게 없네요. 그죠? 내년에 코스피 5천 만만치 않다. 실적과 경기 시험대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 특별한 건 없고, 요거 엔비디아, H200에 대한 부분들, 요거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내년 2월 H200 중국에 대한 수출을 시작하게 된다. 미국의 민주당은 이제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다. 그러니까 내년 2월 중순, 설 연휴 전에 수출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는 기존 재고를 초기 주문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출하량은 약 5천에서 1만 개의 칩 모듈이 예상되고 있다. H200 칩은 약 4만 개에서 8만 개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요. 칩 모듈이니까, 이 모듈 안에 이 H200 칩이라는 것이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듈을 약 5천에서 1000만 개 정도, 5,000개에서 1000만 개, 이게 이제 개당 한 8개 정도 박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칩은 4만 개에서 8만 개 정도 잡힌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그동안은 H20을 했었죠. H200은 조금 고성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성능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하여튼 고성능이죠. 그동안 중국에다 팔아먹었던 게 H20이에요. H20이었고, 그 다음에 H200은 고성능 칩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중국에 팔지 않았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H200을 팔아먹게 된다. 자, H200을 팔아먹는 거 이유는 최신형 AI 칩이죠. 블랙웰. 이 블랙웰보다는 뒤처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성능 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H200이 중국 쪽으로 많이 풀리게 되면 중국이 또다시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H20 같은 거 가지고도 이 지식직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 아주 탁월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있는데 H200처럼 고성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 부분 또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물론 그거보다 더 고성능 칩이 있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게 이제 AI 시대의
평준화라고 봐야 될까요? 네, 고성능 칩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블랙엘보다도 또는 그거보다도 더 뭐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고성능 칩이 나오게 되고, 이제 HBM4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AI 칩에 대한 성능도 더욱더 빨라지고 더욱더 강력해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H200을 사서 쓰진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 재고 처리라든지 등등등 또는 이제 최신 고성능 칩을 사용하게 되니까 기존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줘도 되지 않겠니? 라는 식의 계산이 서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H200으로도 지금 충분한 성능을 이끌어내고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이 또 예전에 그 딥시크처럼 그렇게 새로운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 로봇 쪽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것을 과연 승인할 수 있겠는가? 이 조 바이든 지난 행정부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를 위협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수출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네, 수출을 금지했는데, 근데 이거 뭐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고성능 컴퓨터가 있었다. 자, 저거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다 쓴다. 네, 다 쓴다. 중국한테 줘도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무기로 해볼까? 무기. 탱크가 있어. 탱크 이전에 이제 대포가 있었던 거예요. 대포. 이거 하면 좀 그런가요? 네. 활과 총으로 볼까요? 네. 화살을 쏘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피웅피웅 하면서 이제 화살을 막 쏘면서 전쟁하는 나라가 있었어. 근데 이 나라는 총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빵야. 자, 화살과 총의 싸움은 당연히 총이 이기겠죠? 자, 근데 이제는 총보다 더 좋은 게 나온 거야. 저기 뭐 다다다다다다 하는, 두구두구두구 하는 따발총이 나온 거죠. 자, 근데 따발총이 나오니까 이제는 이 총, 빵야 하는 이 총을 저놈들이 갖고 있어도 사실 우리를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러면은, 야, 이 빵야 하는 총 이제 잘 안 쓰니까 저 나라에다 팔아먹자. 그럼 저 나라는 이제 활만 피웅피웅 하다가 땅야 하는 거를 사게 되니까, 우리도 국방력 올라갔어요. 땡큐 베리망치 하면서 그걸 사겠죠. 하지만 여전히 두두두두두 하는 따발총을 이길 수가 없다. 자,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I의 이런 성능이 평준화가 되는 그런 구간들, 그러면 점점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갈라지게 되겠죠. 고성능과 일반적인 보편화되는 것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게 되는 요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내년도 상반기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아마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겠느냐. 물론 고성능 칩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치는 계속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걸 활용한 앞서가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범용적인 그런 기술력들,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H200의 중국 수출은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H200의 가격이 35,000달러 정도 되는 거죠. 지금 H20 같은 경우가 한 15,000달러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2배 조금 더 되거든요. H200이. 그러니까 한 35,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 달러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나올 거다. 35,000달러 정도로 일단 잡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까? 아침부터 왜 이래 이거. 자, 4만 개에서 8만 개. 그럼 35,000개를 4만 개로 하면은 많죠.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보통 보면은 한 2조 원 정도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2조 원 정도. 근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는 25% 내놔 이렇게 돼 있잖아요. 2조 원에 25%면은 5천억. 그러면은 5천억을 미국 정부한테 띄워주고, 그 다음에 나는 1조 5천억을 번다. 여기 나쁘지 않은데, 그죠?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예요? 있는 재고. 기존의 재고를 가지고 처리한다. 재고를 털어내는 기회도 되고요. 1조 5천억을 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소는 됩니다. 그런 부분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서 나쁘진 않은데요. 그죠?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이 수출을 금지해 왔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H200의 중국 수출, 요게 일어난 게 되면, 자, 이거는, 심사 세부 내용, 그 다음에 승인 여부, 이거 내놔봐라. 한번 봐야 되겠다.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도 좀 알려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네, 이야기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인데, 네, 상무부와 엔비디아는 로이터의 논평에 즉각 응답하고 있지는 않다. 근데 이렇게 얘기 나왔다는 거, 거의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H200에 대한 중국 수출은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H200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소부장 쪽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HBM3나 이쪽 부분이 아니라 HBM4 이쪽에 대한 기대 요소들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런 굉장히 지금 광범위한 어떤 캐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괜찮은데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좋은데요? 네,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됐고, 근데 어제 엔비디아가 2%가 채 안 됐죠. 상승률이 1.5% 정도 올랐었고, 시간에서는 또 살짝 주춤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두고 보자. 네.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겠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상황이 또, 네, 그렇게까지 막 달아오를 만한 그런 요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지긴 하니까, 일단 뭐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거, 미국 쪽에 25% 수수료를 내겠다라고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야, 내가 H200 줄 테니까, 사가는 니들이 수수료 좀 이거 내줄래? 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이걸 가격 정가라고 하는데, 35,000달러? 야, 나 2조 원 다 먹어야 되겠는데? 야, 25% 5천억 정도는 네가 더 나한테 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2조가 매출이 나온 게 아니라 2조 5천억을 내놔라 해가지고 5천억을 네, 미국에다 던져주고, 그 다음에 2조는 내가 먹고,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일단 뭐 물건을 가진 놈이 네, 승자네요. 네, 지금 이거는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급자 우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보통 이제 시장 물건이 많아 이럴 때는 돈을 가진 사람이 우위에 놓여지지만, 물건이 없어 그러면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 우위에 놓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뉴스가 또 나온 거 있나요? 네, 그냥 강세 마감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산타랠리다 어쩌고저쩌고. H200 이야기 여기서 잠깐 나오고요. 그래서 AI 및 반도체 테마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연말로 접어들면서 저가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정도 상승했다. 네,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좋았다라는 부분이고, 쿠팡이 지금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쿠팡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정도.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 살짝 네, 애매한 그런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산타랠리 계속되고 있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환율이 지금 비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해외 주식 이벤트가 셧다운, 즉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증권사에서 계속 뭘 해줬어요? 이벤트 면제 우리한테 오세요. 이게 언제부터죠? 2020년대 초반인가요? 갑자기 해외 뭐 주식 한자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2017년도 정도 시점에서 해외 선물이란 게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면서, 그 전에는 FX 마진 이렇게 아주 파생 상품 쪽으로 먼저 시작했다가 해외 주식을 직접적으로 해보자 뭐 등등등등등등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사람들 많이 몰렸고요. 실제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넘어갔었죠. 그래서 뭐 서학개미니 뭐 이런 얘기들 나타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해외 주식 수수료도 공짜야. 처음에는 비싸게 했다가 점점점 낮추기 시작하죠. 그 핵심에 메리츠가 있습니다. 이 메리츠가 이 해외 주식 수수료 0원, 이걸 옛날에 얘네들이 먼저 했을 거 여기 뉴스에 있나요? 따로 없는가 본데. 네, 얘네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치고 넘어가면서 이제 이 서비스 경쟁이 붙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국내 주식 뭐 개설하면은 2만 원 준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증권사마다 네,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에 뭐 거래만 해도 2만 원 줍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유치해 가지고 해외 주식으로 꼬드기는 그런 형태. 그래서 수수료가 엄청 많이 늘었었죠. 증권사 수수료가 엄청 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외 주식에서도 네, 경쟁이 심해지니까 해외 주식 수수료 0원. 일단 투자만 많이 해다오. 우리한테 돈을 많이 좀 내다오. 뭐 이런 거. 네. 요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 증권사가 요거는 조금 네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증권주들에게는. 왜냐면 당국에서는 네 이벤트 이번 이벤트 자체보다는 현금성 성격이 강한 판촉과 과열 양상 해가지고 이제 약간 여기에다가 네 제동을 좀 걸어주는 모습이 되는 거고, 자 요걸 하면서 해외 쪽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돈을 많이 이제 해외로 갖고 와서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한다. 환율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니네들 이거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된 거죠. 금감원에서는, 네,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건데, 메리츠증권은 됐고요. 라고 합니다. 그냥 계속 하겠다. 내년도 말까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단독 행보가 가져올 시장 왜곡. 자, 다른 증권사들은 안 해. 근데 얘만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메리츠 증권이 유일하게 무료로 유지하게 되면 신규 계좌와 거래가 한 곳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네. 다른 증권사들은 마케팅을 접었는데 한 곳만 계속하게 되면 이거 열받는 거죠. 네. 다른 증권사에서 금감원한테 계속 얘기할 거 아닙니까? 쟤네는 왜 계속하게 놔둡니까? 그냥 우리도 할래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감원에서 메리츠를 치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아니면은 다시 스물스물 다른 증권사도 하든지. 자, 그러면은 환율을 못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당국에서 얼마큼 강력하게 나오느냐. 메리츠가 왜 계속 하겠다고 했는지, 뭘 믿고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애매하죠. 네. 자, 비용 부담과 수익성 문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메리츠는 이러한 틈을 파고들어서 무료 정책을 장기화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해외 주식을 네 고객들을 많이 선점하겠다. 요거는 이제 감독의 초점이 네 아주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야, 니네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100개를 들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환율 불안한 거랑 우리 뭔 상관이냐, 해외 주식을 그렇게 막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일단 근데 정부가 진행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해외 주식에 대한 그런 상황이 조금 억제가 되기 시작하면 네, 국내 주식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환율에 대한 안정 효과도 조금 있겠죠. 근데 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네, 억지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네, 그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리츠 증권만 네, 지금 현재 이 수수료 0원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게 오히려 좋은 광고가 됐나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될 건지는 좀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긴 하죠. 네, 환율이 안정화되고 국내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것도 괜찮은 소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이번 주 내내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는 일단 기술주 쪽의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로 타고 들어갈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산타랠리다 뭐 이렇다 정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분위기는 네, 기술주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은 네, 로봇이나 네, 반도체 이런 쪽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고, 또 수급 쏠림 현상이 그쪽으로 이어지게 되면 다른 쪽은 조금 찌그러지는 네, 그런 어제와 비슷한 양상이 오늘도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기분 좋게 출발하자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